머니쇼입니다. 시장이 갈 듯 말 듯 도대체 정잡을 수가 없죠. 시장이 도대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시장이 가야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고 안 가면 못 내고 도망가야 된다. 이런 스테레오타이핑으로 주식 투자는 실패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강세장, 약세장,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못 맞추니까. 그래서 시장은 욕심 많은 돼지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는 욕심 많은 돼지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를 할까 말까 살까 말까 많이 망설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전문가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강세장의 근거로 해석을 하고, 어떤 전문가는 약세장의 근거로 해석을 하고, 주가는 한없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야, 둘 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도대체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시장은 파라독스와 아이러니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시장은 반드시 논리지기 않습니다. 파라독스, 모순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재료, 지난 5월 들어서 많은 뉴스들이 나왔죠.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시장의 악재 요인들이었습니다. 유럽이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졌다. 그리스가 드디어 디폴트가 임박했다. 그 옆에 인접국가들이 계속 파급되어서 줄줄이 사탕처럼 디폴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재료들이, 이런 뉴스들이 온통 언론에 도배질을 하고 시장을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과 함께 상품 시장에 흘러들어갔던 투기 수요에 의한 투기 자금들이, 헤지펀드들이 팔아치우기 시작해서 상품 가격이, 그렇게 천천부지로 오르던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 강세가 모든 자금의 도피처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도 일단 도피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몹시 걱정을 한 달이 바로 5월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달도 이제 드디어 마무리 국면에 들어오니까 이러한 악재들이 더 이상 시장에서 작용하지 않고 악재 요인이 오히려 호재 요인으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경부터 미국의 주택지표, 고용지표, 형편없이 나오는 지표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던 것이 오히려 주가 강세 요인으로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태의 이유를 단다는 것이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생각보다 잘 개선되지 않으니까 아마 버냉키 의장이 QE2 종료와 함께 QE3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집까짓게 별 수 있으려고 QE3가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식을 사자 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재가 호재로 둔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느닷없이 나오는 해석이냐, 시장이 느닷없이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트를 보시죠. 언제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제?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언제? 이때부터는 경기지표가 악재가 나오면 악재로 해석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도대체 때란 어떤 것이냐? 이 때가 뭐냐? 그래서 바로 타이밍이 전부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 그러고 타이밍이 전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타이밍이 도대체 뭘까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바로 매매 패턴입니다. 펀드 매니저들, 큰 손들, 돈을 가지고 많이 게임을 하는 전주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 바로 타이밍에 따라서 타이밍 많이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타이밍의 경계선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포스트 어닝 시즌, 어닝 시즌, 프리어닝 시즌, 어닝 시즌, 포스트 어닝 시즌,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매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랠리는 프리어닝 시즌에 랠리를 펼칩니다. 예상해서 다가오는 실적 발표, 어닝 시즌에 좋은 실적을 발표할 만한 기업들의 주가가 미리 사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허니 어닝 시즌의 랠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기 불마켓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실적 발표 시즌, 실적 발표 전 시즌, 실적 발표 후 시즌, 뭐 이렇게 붙이면 힘듭니다. 우리말로 말하니까 되게 힘들지요. 그래서 부드럽게 프리어닝 시즌, 어닝 시즌, 포스트 어닝 시즌, 이것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프리어닝 시즌에 문 앞에 와 있다. 언제? 6월 달이 바로 2분기 실적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은 7월 달에 발표를 하지요. 7월 달은 어닝 시즌이고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프리어닝 시즌 6월 달 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나? 바로 포스트 어닝 시즌이었지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경기 지표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은 뭐냐? 주가가 올라가면 호재로 해석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악재로 해석을 할 따름입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파라독스를 말씀드렸지만 이 파라독스가 바로 시장의 하나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발상 투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타이밍이 전부다라는 것은 바로 당장 내일 올라갈 주식, 내일 펀드 매니저들이 살 주식을 오늘 내가 산다는 그러한 점쟁이 같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 측면에서 보험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주. 지금 왜 느닷없이 보험주를 보느냐? 바로 프리어닝 시즌에서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보험주는 지난 5월달, 아직 5월달인가요? 이번 5월 포스트 어닝 시즌에서 약세를 가장 직격탄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재정 리스크 때문에, 유럽의 국가부도 사태가 많은 나라가 파급적으로 일어나서 유럽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손실이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보험회사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보험회사 주가 약세의 핵심 이유죠. 당연하지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전체 보유자산의 60%를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대부분이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채 중에서 유럽의 국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구체적으로 얼마다라는 것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지진 때, 일본 대지진 때 폭락했죠. 왜냐? 대지진으로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보험료를 다 토해내야 된다.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의 자산 가치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만은 지진이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바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충격은, 이러한 지구 종말이 올 것 같은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금방 벗어나서 주가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왔지요. 이것이 이번 유럽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다시 떨어집니다. 야,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디폴트 파산을 하면은 그 국채 다 휴지조각이 된다. 휴지조각이 되면은 보험회사들 자산 거덜난다. 이렇게 우리가 공포에 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악재는 실제로 발생했습니까?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죠. 그냥 걱정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 되니까 이 걱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에서 없어지고 관심에서 없어지고 기업의 실적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이 악재는
희석되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석되었다. 잊혀져 버렸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 주가가 왜 이렇게 싸지? 보험회사가 곧 금리도 올린다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보험회사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이자 수입이 늘어나면 기업가치 올라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보험업황이 맞이하는 프리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 모멘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초 되면은 항상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뉴스가 언론에 헤드라인으로 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에 올리지만 첫 번째 주에 주가는 오르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매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 플레이가 프리어닝 시즌과 함께 바로 눈앞에 닥친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회사가 아닌가 해서 보험업종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뭘 사면 되는데 잘 모르시면 무조건 대표주를 사십시오.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대표주 중의 대표주고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뭐 비슷해야 비교를 하죠. 2등과 3등, 4등하고는 삼성화재, 기타 화재주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산 규모 면이나 자산 운용의 실력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화재가 압도적입니다. 다만 좀 비싸다는 것이 그만큼 비싼 가치가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죠. 좀 비싸도 여러분 좋은 걸 사죠. 그래서 삼성화재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보험업종과 비슷하게 움직였죠. 원형 천장을 형성해서 이렇게 그럼 이것을 거꾸로 보면은 냄비 뚜껑 모양을 거꾸로 엎은 모양이 됩니다. 냄비 뚜껑의 자루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은 다시 강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피주피 선 것이 바로 매월초입니다. 월말마다 월초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는 기대감 아니 올시다. 아니 올시라도 일단 올라가고 보죠. 올라가서 금리를 인상해도 불확실성 해소해서 떨어지고 안 올라가면은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중에도 월초마다 올랐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 보험업종의 글로벌 모멘텀이 작용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내 금리 인상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지금쯤 접근하면은 하방 리스크가 거의 없다. 이것이 가장 좋은 점이죠. 더 떨어질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것. 그리고 국내 최고의 가치 있는 보험회사라니까 이거 사놔서 뭐 손해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열흘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가나 나나 보는 게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기회다라고 접근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세장, 약세장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타이밍이 전부라고 하는데 어느 타이밍이냐? 강세장 타이밍이 임박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매매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이죠. 프리어닝 시즌, 6월달은 2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세장에 대한 준비를 하면은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약세장에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훨씬 더 투자 기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까? 오늘 살펴본 종목은 삼성화재와 같은 보험주였지만 어떤 종목을 경기 관련주라고 해서 특별한 종목을 집중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집중해서 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균형된 포트폴리오, 경기주와 방어주 또는 금융주와 제조업종주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프리어닝 시즌 플레이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섬유산업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업황이라고 하는데 특히 일신방직은 업계 1위 업체이고 PER은 작년 대비 4배, PBR도 0.5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잘 모르는 업종이니 투자가 조심스러운데요. 단기 업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장기 추세로 매수 시점에 든 것일까요? 예, 섬유업황의 부활 정말 맞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흔히 지금 들리고 있고 주가도 조금씩 움직임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유업종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버려진 업종이었습니다. 섬유업황은 이미 사양산업으로 일찍이 중국으로 다 넘어간 지 오래고 아예 지금은 중국에서부터 저 인도 어느 외딴 섬까지도 막 옮겨가는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섬유업황이야 업종이야말로 자산 가치가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버려진 업종이고 소외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의 가치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섬유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고급 섬유 의류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섬유 주가가 올라가고 공급 부족 수요 초과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만 섬유회사의 실적은 지금 실적 대비 PER이 4배, 5배라고 해서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유업황은 이것이 다른 화학업황처럼 장기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부활은 했지만 장기 성장 사이클에 들어갔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성급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다. 뭐 이것이 일시적으로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제한되게 해야 된다. 다만 저평가주는 정말로 틀림없는 저평가주입니다. 특히 자산 가치 면에서 섬유회사들은 역사가 벌써 40년, 50년이 됩니다. 그런 동안에 과거에 변두리에 있던 섬유공장들이 전부 다 도심지로 편입되어서 이 공장의 부지만 해도 굉장히 땅값이 비싸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치로 만약에 이 땅을 다 팔고 공장을 철수하더라도 이 땅 위에 아파트나 상가 빌딩을 짓는다면 아마 굉장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수급이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수급이 반영을 하려면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관들이 매집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흐름은 그렇게 분명치 않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소외된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된 가치주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매우 제한된 금액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수급이 안 받쳐주면은 또다시 실망해서 오랫동안 보초를 서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참고하시고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제 시세를 분출할 때는 아마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접근하십시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동양종금증권의 최민기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 종목은 SKC입니다. 그런데 네, SKC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추천했던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멘트를 해주시고 넘어가기로 하죠.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가격이 한 25,450원 정도로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현재 주가는 그거보다 이제 조금 하락하는 또는 이제 보합 부분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고 현재 이제 그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전체 자체가 그 전저점 부분에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물량 출혈을 현재는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좀 며칠 동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만약 24,500원 분기 시에는 손절매를 하시고 재접근의 관점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멈추고 26,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자, 돌파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33,000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님 프로코아를 그렇게 참고하셔서 투자 접근을 하시고요. 오늘 추천 종목은 SKC입니다. SKC 역시 이름이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한 회사인지 잘 모르시겠죠. SKC.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회사를 탐방해 보셔야 됩니다. 회사 탐방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SK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가 잘 나오고요. 거기에 회사 사진도 나오고 회사 가는 길도 나오고 회사가 어떤 제품을 제조한다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품 정보.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셔가지고 제품 정보, 어떤 제품을 도대체 만들어서 누구한테 파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이것이 잘 팔려서 이익이 많이 날지 안 날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다음에라야 추천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든 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든 그것을 흡수하실 수가 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혹시나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또는 거짓말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혹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충분히 회사에 궁금한 사항을 들어가서 어떤 원료를 사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파는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에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이 회사의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SKC는 이제 그 SK 그룹의 이제 그 계열 회사로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좀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 같은 경우를 이제 SKC에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PET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PET 필름을 현재는 만드는 회사고, 현재 전 세계에서 PET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쪽에서 어느 정도는 좀 독점을 해왔으며,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간 생산량으로 볼 때 약 한 16만 톤 정도로 전 세계 약 한 4위 정도 업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약 한 그 전체 생산 물량이 약 한 10만 톤 정도로 SKC에 의해서 5위 정도를 현재는 달리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캐퍼를 좀 이렇게 증식을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한 2013년 정도까지 연간 생산량 PET 필름 생산량이 약 한 26만 톤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 2013년 정도에는 업계 약 한 전 세계에서 3위 정도로 이렇게 도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PET 필름 세계 4위라고 하는군요. 지금 PET 필름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포장재. 네, 맞습니다. 요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노트북 이런 데도 새로 사면은 전부 다 아주 얇은 비닐로 포장이 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점에 가서도 웬만한 거는 전부 아주 얇은 비닐. 그렇죠. 예, 그걸로 포장을 다 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써 있는데, 물론 생각하면은 이런 비닐 필름이야. 아무 화학 공장에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것 만드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경쟁력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SKC가. PET 필름 이러한 이제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무색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치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기술 경쟁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신규로 만약 다른 화학업체들이 진입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비닐 만들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 자체로 시장 자체에 현재 점유율에 있는 그 회사 자체만으로도 현재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얇은 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잘못 만들면은 이게 너무 얇게 하다가 찢어지고. 네네. 또 흐물흐물해지고. 네. 뭐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그런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아마 고기술력,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그런 점에서 경쟁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진입 장비 구축돼 있고, 네네. 수요는 보장돼 있고, 그리고 또 규모도 세계적인 것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앞서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회사의 지금 투자의 메리트 어떤 점에서 지금 투자할 만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실질적으로 화학 업황은 2013년까지 슈퍼사이클을 해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제 정보들 이제 좋게 말하고 있고, 회사의 이제 개별적인 투자 모멘텀은 이제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이 존재를 합니다. 2010년 4분기부터 이제 2012년 1분기까지 실질적으로 이런 PET 비닐을 만드는데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TPA죠. 이제 국제 목화 면화값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대체제인 TPA 값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하지만은 이제 4월부터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T 이제 원제품과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간의 스프레드 비율이 현재는 평소 때보다 30% 이상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 이쪽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할지라도 약 2분기, 3분기에도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기록해왔던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분기에 필름 가격을, PET 필름 가격을 전반적으로 10% 저렇게 상승을 시켰고요. 더군다나 원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3분기에는 이제 PET 필름 라인의 이제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라서 PET 필름의 영업이익률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태양전지용 필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8세대 광학용 필름 라인, 이런 라인들도 지속적으로 가동률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은 계속 더 좋아지고 마진율도 더 높아지고, 네, 그야말로 최고 업황의 상태에 있겠군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동사는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올해 이제 EPS가 약 한 6,000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주가는 약 한 PER 10배에서 11배 사이로 화학업종의 이제 평균 PER 정도를 현재는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속적인 설비 확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 3위 업체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영업이익도 2분기, 3분기 갈수록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PER 멀티플을 한 단계 상향받는 이러한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적정 가격을 얼마나 지금 매겨야 되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EPS 6,000원 기준에서 현재 PER이 약 10배에서 11배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은 약 한 72,000원 정도로 PER 12배 수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 12배 수준은 동사의 이제 성장성과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절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2분기, 3분기 단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69,000원대를 넘어서 72,000원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동사의 주가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61,000원을 하회를 종가상으로 하회를 한다면은 61,000원 부근에서 이제 손절을 하시고요. 이후에 이제 약 한 56,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 가치는 지금부터 아직까지 추가 여력이 있다. 투자 메리트가 아직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리스크 요인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고점 부담이 조금 있다. 이런 네, 측면에서는 만약에 수급상의 악재가 발생할 때는 손절매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급 요인 말고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네. 업황은 좋지만은 지금 현재 이거 화학 석유 가격이 만약에 약세로 기운다면은 보통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서 마진이 오히려 확대되는 효과도 있지만, 이러한 화학회사들은 비쌀 때 확보해 놓은 재고 부담 때문에 네. 석유 가격이 이 석유를 근본으로 하는 이 회사의 원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재고 부분에서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어서 지금 가격 부담에서는 더 올라가도 원가의 부담이 되고, 이 석유 가격이 떨어져도 재고 손실이 입을 위험도 있고, 이런 양쪽 두 가지 측면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리포트도 일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쪽 부분도 현재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화학업황 같은 경우,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재고 사이클이 약 한 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나오는 제품은 2달 전 원료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4월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제품 마진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전체 재고 자산의 이러한 자산 감소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회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 결론을 간단하게 한번 내주시죠. 최종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업종 겁나시더라도 SKC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이 존재를 하므로 주가는 전고점 돌파가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IN홀딩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양정금증권 최민규 과장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전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오를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타이밍이 아닙니다. 타이밍은 매매 패턴상 매수해도 괜찮은 투자 기회가 있을 때를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때입니다. 기업에 대한 경기 지표가 다소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경기 지표보다는 주식시장의 참여자의 관심은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말부터 시장이 아뢰켜주고 있는, 시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호이고 정보이지요. 이것이 바로 프리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프리어닝 시즌. 2분기 실적 발표 7월이지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6월 달에 작용하는 것이고 6월의 랠리에 대해서 지금은 대비를 할 때입니다. 6월에 대한 랠리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죠.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여러분의 투자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